요즘 저희가 방송을 조금 일찍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상황이고 그냥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들이 많아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일찍 찾아뵙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조금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명랑이라는 혹시 여러분들 영화 보셨습니까? 이수신 장군의 다룬 명랑해전을 다룬 명랑이라는 영화를 보면 당시에 이순신 장군의 배는 13척인가요? 뭐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일본군의 배는 113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아들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고 이순신 장군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이 한 이야기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전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참 황당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실망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정말 이 온갖 탄핵을 통해서 지금 조금 전에도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의 탄핵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온 곳에서 이러다가는 정말 정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냐 그런 두려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을 했던 그때의 상황과 지금 보수가 안고 있는 상황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왕좌왕한다 그러면 뭐 명백하게 패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당시에 울돌목의 어떤 이 해류 움직임, 지형지물 모든 것들을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이 일본의 이 당시에 수많은 배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승리를 거둡니다. 저는 그런 이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또 우리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낼 수 있는 저는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 국회가요.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정말 초유의 감사원장,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이 되면서 지금 곧바로 업무가 일단 정지되는 그런 사태가 일단 빚어졌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도 오늘 영시를 기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는 7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일단 이 시도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초 10일 날 하기로 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7일 날 하겠다는 건데 네. 그게 바로 여기에 꼼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꼼수가 있는데 그 7일이면 이번 주 토요일 아닌가요? 토요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마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령 발동에 다 죽어가던 장외 집회의 불씨를 네. 엄청나게 센 휘발유를 갖다 부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는 꽤 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뭐 오후 한 서너 시부터 뭐 광화문 저 시청 여기 숭례문 그다음에 또 어디죠 경복궁 일대 이런 데서 시위를 막 하고 있는데 그런 열기가 에스컬레이터 되고 하는 그런 시점에 국회에서 토요일 저녁에 이게 뭐 그토록 뭐 하루 이틀 더 꼭 땡겨서 해야만 되는 뭐 그것도 아닌데 이걸 그날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일로 예정돼 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 세 번째 재표결도 시도를 하겠다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첫 번째 발언이 이 특검법은 막겠다. 네. 특검법은 막겠다. 이겁니다. 그때 뭐냐? 이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 잘못한 것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잘못한 것이 어디를 얘기했지만 이재명이 어부지리하고 이재명의 횡재로 이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특검법은 막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토요일 날 시도는 하겠지만 막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호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제적 3분의 2입니다. 제적. 예, 즉 맞습니다. 국회의원들 300명이면 거기에 3분의 2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200명이 무조건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108명이기 때문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 방안, 네. 즉 이 의결 때 참여하지 않고 그래서 당론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확고하게 안 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참여하면 혹시나 누구 찬성표를 던질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석 3분의 2예요. 예. 재석이라는 건 뭐냐면 자리에 앉은 사람의 3분의 2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들어가야지만이 들어가야 돼. 이게 막을 수가 있어요. 3분의 1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원래는 처음에 이제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게 이제 당론으로 이제 안 찍기로 한 거니까 이 대통령 탄핵을 하면 전부 나오자. 아니면 전부 다 또 기권표를 던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민주당이 요 두 개를 합쳐서 못 나가게. 그런 꼼수로 지금 두 개를 함께 처리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뭐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할 때는 뭐 빠져나왔다가 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에 그렇죠. 또 좀 네. 다를 수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재석이 이제 돼야 되니까 이 어떻게 200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표를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서 이제 나름대로 비책이라고 준비를 한 게 이것도 이제 그 무기명 비밀 투표 아닙니까? 네네. 재표결 때는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받는데 네.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 안에는 들어가지 말자. 말고 바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그냥 아무것도 기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함에 넣게 되면은 그러면 확실하게 이제 이탈표 방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게 그러면 합법적인 투표 행위로 인정이 될지 여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알아두면 나중에 또 뭐 필요한 때가 올 텐데 공직선거법상의 일반 투표에서는 그 인정이 안 됩니다. 아하. 기표소에 들어갔다 나와야지만 카운트가 됩니다. 근데 국회법상 이 국회 내에서의 투표 행위에 대한 규정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단 네네. 말이에요. 근데 국회법에서는요. 안 들어갔다 와도 돼요. 그렇죠. 투표용지만 복잡하군요. 받고. 그러니까 투표용지 수하고 명패 수 만 맞으면 된다. 그것만 맞으면 돼요. 기표소에 들어갔는지 여부는 굳이 문제가 안 된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난 3일 저녁에 계엄군들이 이제 국회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잘 안 알려진 사실인데 그때 국회 계엄군이요. 국회만 들어온 게 아니라 중앙선관위에 한 10여 명이 병력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간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법원에도 또 이 계엄군들이 아마 갔던 것으로 봤고 또 김어준의 방송국에도 또 그때 계엄군이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만 아니라 꽤 여러 군데 갔는데 특히 이 선관위에 진입해서 휴대전화를 압수한 거 이게 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왜 선관위에 가서 이렇게 휴대전화를 압수했는지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그때 비상계엄령 그 특별 담화를 하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을 제압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선관위하고 반국가 세력하고 무슨 글쎄요. 그것도 휴대전화를 또 압수했다는 것도 좀 저는 이해하기 힘들고. 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선관위가 이게 부정선거를 사실상 뭐 용인한 거 아니냐, 방치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또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뭐가 있었는지. 예. 자 그리고 김용년 전 국방부 장관, 이제 국방부 장관의 대통령이 면직을 제거했고요. 신임 국방부 장관의 최병혁 주 사우디 대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최병혁 주 사우디 대사를 지명을 했는데, 근데 갑작스럽게요. 김민석하고 박선원이 김용년 장관이 지금 출국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네. 그래서 본인은 지금 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수본에서는 일단 출국 금지를 네.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뭐 이 수사를 받을 위험성이 있다고 출국한다. 이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근데 저거는 이제 밝혀질 거예요. 아까 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의혹 제기할 때는 이미 오늘 어디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를 예약을 한 거 네. 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예약 상황 같은 거는 아마 뭐 체크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자기는 그런 적 없다. 음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참 뭐 이게 사실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일이 또 다시 민주당이 좀 군부를 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하면서 미국 측이 전혀 안 알려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측이 굉장히 불쾌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 그렇죠. 오늘 미국의 이 국무부의 2인자죠. 커트 캠벨 부장관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또 이제 이 동아시아 통이죠. 맞습니다. 커트 커트 캠벨이 동아시아 분인데 윤 대통령 그 계엄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심하게 오판했다. badly misjudged 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요. 심각한 오판을 냈고 매우 불법적이다. 심각한 우려 사항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미국 정부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커트 캠벨 부장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것이 매우 불법적인 과정임을 분명히 할 준비가 돼 있었다. 우리가 여기서 일부 위안과 확신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칭송하는 이런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역대 보면요. 이 주한미 대사관이라든지 미국 측이 우리 국내의 어떤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좀 과도하게 할 때라든지 이런 데 미리미리 좀 차단하고 개입하고 이런 것은 뭐 사실 있어 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게 하나의 어떤 미국과 우리가 한미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네. 미국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혀 이게 지금 미국 측에 안 알려졌다는 것 때문에 지금 미국 측이 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좀 깨졌다. 네. 뭐 이런 판단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또 이제 미국은 또 민주당 정부가 또 가치 외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민주주의 그 동맹국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 반의 가장 최대의 치적 중에 하나가 문재인 때 훼손됐던 한미 동맹을 네. 다시 복원시키고 한층 더 강화시켰다라는 거 그게 아니겠습니까? 가장 지지율에 또 높은 측면이 그렇죠. 있죠. 그다음에 한미일 이 관계, 한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또 한미일 관계를 캠프 세이비드 그때 선언이 나올 정도로 네네. 말이죠. 이렇게 그 격상시켜 놨는데 저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니까 동맹국인 미국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저게요 웬만하면 내정 간섭이다 하고 저렇게 그 아까 뭐 badly misjudged 네. 이런 표현은 외교 용어가 아닌데 아시죠? 네. 예. 얼마나 심각했으면 동맹국인 미국에서 저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날도 이제 어저께도 우리 현정님이 얘기했잖아요. 예, 한덕수 국무총리가 혼자 제재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국무회의 엽시다. 네. 그래서 왔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그렇게 하면 경제 망가집니다. 금융시장 바로 그냥 추락합니다. 네. 조태울 외교부 장관은 외교적으로도 엄청난 차질이 벌어질 겁니다. 한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지금 저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참 꽤 외교 관계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또 새로운 지금 행정부가 들어서는데 이게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좀 불신을 받게 되면 앞으로 이제 한미 관계가 좀 삐걱거리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요, 지금 윤 대통령이 어제 오후부터 지금 어제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 뭐 그다음에 나경원, 뭐 권영세 뭐 만났는데 80분간의 면담에서 꽤 의견 차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윤 대통령이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 또 담화를 발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오늘 담화 발표는 없다라고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왜 이 담화 발표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건지
도대체 윤 대통령은 무슨 입장인지 그 문제 한번 여러분 짚어보고요. 그리고 정말 이 한동훈 대표의 지금 당시의 판단과 신속성 이것이 사실은 저는 국민의힘을 살렸다 이렇게 지금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한 대표가 지금 풀어가야 될 문제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과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 문제도 한번 저희가 토론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방위원회와 행안위가 열리고 있는데, 야, 저는 황당했습니다. 여기 국방위원회에 나왔던 당시 이제 그 계엄사령관, 그 다음에 저 국방부 차관 전부 다 아무도 몰랐대요. 전혀 몰랐다. 포고문이 어디서 쏟아진지도 몰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도대체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길래 담당자들이 우리도 몰랐어요. 포고문 저는 안 썼는데요.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문제도 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